당신이 지금 가입한 보험 40대에 가입해서 80세까지 유지하면 BE 대비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더 지불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했던 그 하나의 선택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험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선택을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험을 준비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이 저렴하고 비갱신형은 비싸지만 변동이 없다는 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두 보험 유형의 차이는 단순한 보험료 문제를 넘어 장기적 재정 계획과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구조적 차이부터 연령대별, 가족 구성별 최적 선택 전략,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그리고 직업에 따른 맞춤 전략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갱신형은 안 좋다,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3년, 5년, 10년, 15년 주기로 갱신되며 계약자의 연령 증가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보험료가 보험 기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보험료와 장기 유지 시 총 납입액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암진단비 3천만 원에 가입할 경우 갱신형은 월 약 24,000원, 비갱신형은 월 약 56,000원으로 갱신형이 약 57%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갱신형 보험료는 약 89,000원으로 초기 보험료의 약 3.7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7세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갱신 시 보험료가 한꺼번에 2배 이상 인상되어 월 보험료가 11만 6,970원에서 23만 5,890원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은 연령 증가, 의료비 상승, 보험사의 손해율 변화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은 평균 14.2%에 달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50에서 70%까지 인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부터 보험기간 전체에 대한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지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비갱신형 상품은 납입기간 예 20년이 끝나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며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만기 보통 100세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암보험이나 중대질병보험 같은 장기보장 상품은 비갱신형이 대체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0세에 가입하여 80세까지 유지할 경우 갱신형의 총 납입 보험료는 비갱신형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연령대별로 어떤 유형의 보험이 더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각 연령대별로 최적의 보험 선택 전략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 30대는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 발병률이 낮은 시기입니다. 이 연령대는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적지만 미래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보험 선택 시 현재의 경제적 부담과 미래의 보장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시기에는 갱신형 보험의 낮은 초기 보험료가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에서 24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6만원, 30에서 34세는 112만원 수준으로 50에서 54세 184만원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20대 초중반은 갱신형 보험으로 시작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늘어나는 30대 중후반에 비갱신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가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젊은 나이에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면 평생 동안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대에 비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하면 동일 보장을 40대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 보험료가 50% 이상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40, 50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 50대는 건강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 연령대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갱신형 보험료 인상폭도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47세 가입자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1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승한 사례처럼 보험료 폭탄 위험이 현실화되는 시기입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23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비를 보면 40에서 44세는 연간 136만원, 50에서 54세는 184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40, 50대는 가능하면 젊을 때 가입한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갈아타거나 신규 가입 시 비갱신형 담보로 안정적 보장을 확보하는 편이 장기적 이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이미 대부분의 건강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보험 가입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0에서 64세의 연간 진료비는 296만원, 70에서 74세는 502만원, 80세 이상은 686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도 비례하여 급증함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젊을 때부터 비갱신형 보험을 유지해오는 것이지만 만약 과거에 갱신형으로 가입한 보험을 60대까지 끌어왔다면 보험료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새로운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가능한 한 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40대를 위한 최적 보험 선택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는 보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는 건강 상태는 아직 양호하지만 질병 발생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교육비 등 가계 지출이 많은 때입니다. 40대의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20년간 60세까지 보험료가 고정되고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이 없어 경제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대는 은퇴까지 약 20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20년 납입 상품을 선택하면 은퇴와 함께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이상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재무설계사들이 40대 고객에게 20년 납입 비갱신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 40대가 갱신형 보험을 선택할 경우 60대의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80대까지 생존할 경우 총 납입 보험료는 비갱신형의 2배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가족 구성별 맞춤 보험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보험 전략도 달라집니다. 1인 가구부터 노부모 부양 가구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험 선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소득 단절 및 간병 필요성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약 7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5%를 차지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을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하므로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 담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라도 장기간 병환 시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노년기까지 지속적인 보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젊은 1인 가구는 우선 갱신형으로 낮은 보험료 혜택을 누리다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30대 중후반부터 비갱신형 담보로 전환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공동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배우자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보장 필요성을 고려한 보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신혼 초기에는 주택 마련, 결혼 생활 정착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시기이므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갱신형 보험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갱신형으로 우선 가입하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태아보험 가입 시점에 맞춰 주요 보장을 비갱신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주소득자 가장의 사망이나 중대 질병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 전체의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아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는 정기보험 또는 새만기 갱신형으로 한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준비해놓는 방법이 가장 최적안이라 사료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 그리고 주소득자인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보장 유지가 1인 가구보다 더욱 중요하며 비갱신형 담보를 활용한 장기 보장 설계가 유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장은
20년 납입 비갱신형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가입해두면 납입 완료 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보장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암보험의 5년 유지율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보험보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 가구는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간병비나 의료비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보험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부모님의 의료비 보장 측면에서는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부모님 연령대의 보험은 갱신형 외에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주의 본인 보험에 대해서는 부양 책임이 있는 동안은 앞서 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비갱신형 중심의 안정적 보장을 추천합니다. 예컨대 50대 가장이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면 본인의 건강보험, 암보험 등은 납입 완료 시기가 명확한 비갱신형으로 설정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 세대 보장에는 갱신형을 불가피하게 활용하되 가구주 자신은 비갱신형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부모님 보험은 필수 보장 위주로 가입하고 본인과 자녀의 보험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갱신형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 선택 고려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수준별 맞춤 전략.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선택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 분위별로 적합한 보험 선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매월 납입 가능한 보험 예산이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갱신형 담보를 활용해 초기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암실 손상해 담보 등을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하여 일단 가입을 해두는 전략입니다. 2023년 3,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12만원입니다. 이러한 소득 수준에서는 보험료가 월 소득의 5에서 10% 내외인 약 7, 8만원 정도가 적정 보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핵심 보장을 확보하려면 갱신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낮다면 향후 보험료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결과 갱신 시 해지해야 하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갱신형 가입 시에도 향후 인상률을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보장을 설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제도, 실손보험 등을 우선 활용하고 큰 질병 진단자금 등 핵심 담보만이라도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혼합 설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컨대 입원비 특약 등은 갱신형으로 가입하되 암 진단비 3천만원 등 가장 중요한 보장만큼은 비갱신형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소득 계층은 현재 보험료 납입 여력과 장기적 재정 안정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핵심 위험은 비갱신형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30대 가장이 월 30만원 정도를 보험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이 중 20만원으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비갱신형 장기담보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만원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갱신형 특약으로 채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요 보장은 평생 유지하면서도 초기 부담을 큰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게 권장되는 또 다른 전략은 납입기간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30년 납입을 선택하여 65세에 납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득층은 초기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모든 보장을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넉넉한 40대 전문직은 본인과 가족의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모두 비갱신형으로 설계해놓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납, 20년 납 비갱신형 담보를 활용하여 5, 60대 이전에 납입을 완료하고 이후 유지비용 제로로 보장받는 형태가 최선입니다. 참고로 삼성화재에서는 헤리티지라는 상품으로 고소득층에게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합니다. 10년 납, 10년 후 2배 체증 및 해지환급금 100% 수준으로 설계가 가능한 특수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보험 예산 수준별 최적 선택 전략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월별 또는 연간 보험 예산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월 소득의 5에서 10% 사이의 금액을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전략. 이제 건강 상태와 직업에 따른 보험 선택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에게 특정 중증 질환,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이력이 있어 본인의 발병 위험이 평균보다 높다면 보장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비갱신형 담보를 통한 장기 보장 확보가 유리합니다.
가족력으로 인해 향후 실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을 중도에 이르면 안 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50, 60대에 질병 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보장이 유지되도록 처음부터 비갱신형으로 안정적인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별한 가족력이나 지병 없이 건강하다면 상대적으로 갱신형 담보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한 사람도 노화에 따른 발병률 증가는 피할 수 없으므로 일정 연령 대략 40대 중후반부터는 비갱신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가입하여 건강할 때 보험 들어두길 잘했다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젊고 건강할 때 비갱신형 보험을 들어두면 나중에 병이 생겨도 기존 보험이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력자는 보험 가입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들이 내거는 표준형 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유병력자 전용 보험 가입 심사 간소화 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단기 갱신형 위주이거나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 보험이나 무심사 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30에서 50% 더 비싸고 대부분 갱신형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가입이 거절되거나 고액 할증이 붙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필요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3PO 형태의 보험 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유병력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있으니 보험 준비를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다방면으로 확인하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별 맞춤 전략. 직업의 위험도도 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무직이나 연구직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직업은 주로 질병 위험만 관리하면 되므로 장기적인 질병 보장에 초점을 맞춘 비갱신형 담보가 적합합니다. 반면 건설 현장 근로자, 운송업 종사자 등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직업의 경우 상해 위험 담보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담보는 비교적 젊은 시기부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갱신형 담보로 단기 집중 보장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경기에 따라 보험료 납입 여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미리 비갱신형 보험료를 납입해두고 어려울 때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편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직업의 위험도도 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면 병원 이용이 쉽고 의료 소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잦은 청구로 인한 갱신보험료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화폐가치 측면에서의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분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화폐가치 측면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40세 남성이 암진단비 3천만원에 가입했을 때의 수년제 가치 NPV 분석 결과 갱신형은 40년간 3,024만원을 납입하지만 현재 가치로는 1,348만원, 비갱신형은 1,344만원을 납입하지만 현재 가치로는 896만원으로 비갱신형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2.5%일 때 20년 후 3천만원의 실질 가치는 1,83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금액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지만 비갱신형 보험은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보험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 현명한 보험 상품 선택의 비밀, 화폐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점, 연령대별, 가족 구성별, 소득 수준별, 건강 상태별 최적 선택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별 최적 보험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령별 확인. 20, 30대는 갱신형 준비 후 비갱신형 전환, 40, 50대는 비갱신형 중심, 60대 이상은 기존 보험 유지 중심. 가족 구성 고려. 1인 가구는 유연한 갱신형 활용,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안정적인 비갱신형 중심. 소득 수준 파악. 저소득층은 갱신형 활용 후 점진적 전환, 중산층은 핵심 보장 비갱신형 부가보장 갱신형, 고소득층은 비갱신형 중심. 보험 예산 설정. 월 소득의 5에서 10%를 보험료로 책정, 예산 내에서 최적의 보장 설계. 건강 상태 및 가족력 확인.
가족력 있으면 비갱신형 우선, 건강 양호시, 초기 갱신형 가입 후 비갱신형 전환, 최적 조합 구성. 핵심 담보, 암, 뇌, 심장 사망은 비갱신형, 부가 담보, 골절, 입원 수술은 갱신형으로 설계. 장기 계획 수립. 현재 건강 상태를 활용해 미래 위험에 대비 은퇴 전 보험료 납입 완료되도록 설계.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하는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애 주기와 재정 상황의 변화에 맞춰 보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 오픈챗으로 문의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 관련 컨텐츠를 쉽게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현명한 선택에 대해 정리한 서울대 보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